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업가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사업가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돈을 버는 것만큼 성장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버는 건가? 이게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이 문제랑도 되게 비슷한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둘 다 맞다고 봐요. 둘 다. 제 생각은 원래 그릇이 큰 사람은 심리적인 여유를 갖고 있어요. 여유라는 거는 굉장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가령 저에게 무슨 리스크가 와도 쫄지 않아요. 담대하다는 거죠. 그만큼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100이라는 리스크가 펀치를 가격을 해도 얻어맞아도 100이라는 리스크는 이 사람한테, 이 그릇이 크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책임감 있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 100이라는 펀치가 100으로 그냥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 그 펀치 흡수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쫄보들이 있습니다. 쫄보들. 이 쫄보들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 안 되는 이유들을 밖에서 찾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작은 마인드예요. 성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인드로는. 항상 성장을 하는 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을 하고 부담을 하고 위험 부담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업가는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돈도 벌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군가 와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리스크, 그리고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것들은 리스크가 그만큼 없는 것들이에요. 가령 급여를 받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죠. 그것조차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리스크 따위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거를 시간을 찾아 헤매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요. 처음에 이게 뭔가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작은 게 생겼어. 그러면은 그건 불확실하잖아요. 사업만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월급, 뭐 대기업 들어가면 월급 얼마 완전 정확하잖아요. 편의점 최저시급 완전히 정확해요. 그 말인즉슨 리스크가 낮으면 낮을수록 정확한 돈이지만 그만큼 낮은 잠재력이 없는 거예요. 이 돈에는 잠재력이 없다. 뭔가 저희 최저시급이 정부가 올려주지 않는 이상 빵 튀길 리는 없어요. 최저시급이 갑자기 지금 8,650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8,530원인지. 예,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년 뒤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될 일 없어요. 레버리지가 전혀 없다. 이 돈이라는 힘은 그냥 그 액면가로밖에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돈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사업가들이 이 불확실한 거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해가지고 가령 내가 뭐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지 몰라. 근데 얘가 잘못됐다. 게스트하우스는 너무나 평범하니까.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도 사업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컨설팅 지난번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관련 영역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업이에요. 그냥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유닛 10개 돌리는 거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로는 성장 가능성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제 추가 수익원을 찾아서 부가가치가 높은 거로 교육 컨설팅이나 아니면 관리 운영 대행이나 이런 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진출하는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리스크 누구도 해보지 않았어. 만약에 그런 운영 관리 대행업이 저는 없을 때 제가 만들어냈던 거예요. 진짜로. 물론 그 중에 그 전에 아름아름 하고 계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이 사업 영역은 에어비앤비 세팅업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제가 만들어낸 사업 분야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제 강의를 통해서 보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업가의 그 감각으로 찾아낸,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업을 하다 보면은 한계를 직면하게 되고 거기서 돌파구를 찾다 보면은 나오는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업으로 완전히 돌려서, 예, 청소업 시장, 청소 시장이 얼마나 크니까 기업 청소까지 맡아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확실한 거, 진짜 불확실하죠. 이거 돈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면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게 돼요. 물론 다 꼬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분들은 분명히 다시 합니다. 다시 도전해요. 예. 그래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을,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죠? 만약에 당장 돈이 없어.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예. 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받으면 왔다고. 예. 하는데 해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어내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그만큼 하니까. 그쵸? 예. 근데 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다가 망한 사람도 종종 있죠. 저같이 에어비앤비에서 저는 거의 4억 적자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라는 걸 예상을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드라는 단어도 몰랐었어요. 예. 하여튼 간에. 예. 근데 그거를 예측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컨설팅 했던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거 만약에 안 될 때, 아니 관광객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너무 낙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1도 계산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다 채워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사업가는, 그리고 인간은 책임을 질 때만 그만큼 강해집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책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심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럼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느낄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잘못하는 거 같고 죄책감이 들고 이런 감정이 100% 듭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도망가고 있다라는 마음의 신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업가는커녕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조차 없어. 언제 여러분이 가장 당당하냐? 제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당당한 이유는 저는 항상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책임진다. 예. 절대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절대로. 예. 물론 그러고 싶은,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공존해요, 이런 감정들이. 근데 이런 감정의 옵션 중에서 저는 항상 저한테 모든 걸 귀인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예,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과 불화가 생긴 것도 제가 이 사람을 잘 못 본 내 탓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리스크를 예측하지 못했던 건 내가 멍청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항상 그래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한테 돌리고 그 문제를 정말 겁나요. 겁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직면해야지만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문제를 회피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never ever 성장할 수 없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